예, 후보님 예. 지난 이틀 아니면 인준 받은 시간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김한규 간사처럼 후보님을 오래 알았던 사람은 아니고 이번 기회에 후보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어제 오늘 8번, 9번의 질문을 통해서 느낀 소회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한 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한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저 또 한 명의 민간 기업에서 성공한 기업가에 불과하신가. 저는 기업에서의 성공, 개인의 성공 부정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신 것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지 짐작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다른 업의 본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기준을 함께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그 기준은 돈도 아니고 효율도 아니고 다름 아닌 공공성과 공적 마인드, 공심입니다. 제가 계속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여쭤봤다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제가 좀 소회를 말씀드리는데 전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첫째로 후보자의 삶에 성공의 흔적은 참 많으셨습니다. 부러울 정도였죠. 농담도 했죠.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께서 공직자로서의 공심을, 공적 마인드를 보여준 흔적이 그렇게 뚜렷한가라는 데서는 아직은 확신 없습니다. 민간과 공직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은 이번에는 성공한 CEO를 뽑자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행정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이 청문회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후보님의 성공 스토리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풀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 시간까지 청문회를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삼고시대의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더 큰 재난을 대비해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저는 그게 단지 AI를 대한민국 곳곳에 깐다고 해결된다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동산 문제 역시 단순한 재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대출 하나 없이 슈퍼 다주택자로 자산을 축적하셨습니다. 큰 불법 없었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철학, 부동산 정책과 과연 결이 같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하고 그래서 재건축할 기회마저 뺐고 그래서 이사갈 기회를 빼앗고 집 살 기회를 지금 없애고 있는 현실에서 후보께서는 이 정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지,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아온 사람인데 이제 우리 후배 세대들, 청년 세대들, 신혼부부들에게 자신이 타고 올라왔던 자신의 사다리를 끊어버렸는데 동의하고 계신 게 아닌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제가 몇 번 여쭤봤던 네이버 대표 시절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문제에 대한 인식도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니 드러날 텐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약자 편을 들지 잘 모르겠습니다. 플랫폼의 공정성 놀랐던 나왔던 사람이 이제는 플랫폼을 규제를 논하는 총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업을 계속 대변하실지, 국민의 신뢰를 대변하실지,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대변하실지 저는 아직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제 오늘 정책 하나를 만든다기보단 각 부처를 조율하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 오늘의 청문회가 후보님 공부시켜드리는 청문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질문을 하면 논쟁할 답변보다는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하십니다. 교육 정책도 그렇고 외국인 정책도 그렇고 이런 복잡 다단한 시대일수록 총리의 국정 방안과 철학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을 적용해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후보님이 매우 익숙한 소수의 분야 빼고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국가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인 그리고 AI가 아니면 그저 듣겠다, 공부하겠다라고 하신 말만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납니다. 후보자의 철학을 듣고 싶은 것이었는데 국민을 대신하는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반복하신 뿐이었습니다.
효율성은 국가의 운영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다른 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매우 성공적이셨던 후보님이 과연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시는데 최적화된 인물인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성공 스토리에 감동하는 감동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늘의 청문회는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신 우리 국민들이 저 한성수 후보에게 내 삶을 맡길만 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싶으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얘기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국무총리는 그저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보좌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후보님, 앞으로 인준이 되시면 이 국무총리의 무게를